네. 1부에서는 스마트워크가 뭐고, 그리고 설계사분들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스마트하게 고객하고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제가 앞서서 막 스마트워크 툴도 여러 개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 중에서 지금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실제로 어떠한 스마트워크 앱이나 툴을 사용하면은 내가 고객 정보 관리나 아니면 업무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소개를 드릴 앱은요,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에버노트는요, 10년이 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굉장히 검증된 스마트 기록관리 도구예요. 여기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오피스 문서내 텍스트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설계사분들이 고객 상담 일지, 항상 만나면은 고객 상담 일지를 적으시잖아요. 메모하는 거, 그리고 뭐 가입 설계서 또는 약관, 이런 것들을 보통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보통 회사의 PC에 보관해 놓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와 있는데 어떤 고객이 전화 와서 제 이 상품에 대한 뭐 설명이나 약관 이것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대응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에 이거를 에버노트에 담아 놓으시면요, 고객 이름이나 또는 그 상품명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그 자료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접근을 해서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고객한테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 자체만으로도요, 고객한테 굉장한 신뢰가, 고객한테 굉장한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많은 에버노트의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모든 운영 체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공유가 쉽고 빠르고요. 그리고 여러 기기에서 동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기능들을 사용하시려면은 1년에 55,000원이라는 유료 비용을 내셔야지만 이 모든 기능들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아낀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요, 제가 확신드리는 거 하나는, 에버노트를 사용을 하셔서 만약에 체계적으로 정보 관리가 되신다 그러면은 성과는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5년 넘게 사용을 하면서 그런 성과들을 많이 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정보 저장이 용이해요. 텍스트, 이미지, 파일, 음성 녹음 파일, 모든 오피스 문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업로드 돼서 보관과 저장이 다 되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스마트한 기록 관리 등에 지금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버노트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잠시 제가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 어플들을 설치를 해놨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렇게 구현을 해드리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가 제 에버노트에 한번 접속을 좀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위젯을 활용해서 바탕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 이 위젯을 설치해놨어요. 좀 더 빠르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고객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제 고객 리스트가 있는데 어떠한 고객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고객을 내가 어디서 만났고 내 강의에 어떤 강의에 들어왔지? 이런 것들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록을 통해서 저는 그 기억들을 좀 복원을 하는 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김동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딱 검색을 하니까 지금 뭔가 많이 자료들이 나왔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정리 독서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다 넣어놨어요. 이름을 다 넣어놓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이 사람이 내 모임에 언제 나왔는지, 그리고 내 강의에 무슨 강의에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나하고 사적으로 어디서 만났는지, 이런 이력 관리가 돼요. 이 이력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고객하고의 어떤 감성적인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계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고객 정보 관리를 스마트하게 하시게 되면요, 내가 너무 기억에 의존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이제 여기 이제 검색에다가 뭐 이렇게 고객 이름으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뭐 약관 또는 가입 설계서 그리고 고객하고 만난 어떤 뭐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잘 입력을 해놓고 기록을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고객들이 더 많아졌을 때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리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에버노트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앱은요. 네, 제가 에버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설계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에버노트로 에버노트를 하는 고객관리 3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제목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강남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가서 맛집을 찾아가실 때 네이버에서 어떠한 단어로 검색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단어로 나온 블로그나 포스팅을 보고 후기를 보고 찾아가시죠. 에버노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기억에 날 만한 단어들로요. 제목에다가 그 이름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고객의 상품명,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명, 그리고 날짜예요. 이 날짜는 고객을 처음 만난 날짜도 가능하고요. 그 상품을 가입한 날짜,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기준으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되 상품명과 고객명 이런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해 주셔야 나중에 고객한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이름으로 찾든지 상품명으로 찾든지 이렇게 찾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문어발식으로 내가 찾을 수 있게끔 단어들을 구성을 해서 제목에 넣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첨부하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가입 설계서나 약관 같은 거, 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설계서 또는 약관 여기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고객하고 뭐 보통 2번, 3번, 내가 뭐 PT도 하고 나중에 만나서 이제 계약까지 가실 때 한 2번에서 3번 정도 보통 만나시잖아요. 만난 동안에 기록했던 그 상담 일지와 메모들을 여기다가 에버노트에다가 첨부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에 관련된 또 기타 자료들이 발생하시면은 이 안에다 넣으면 나중에 검색을 하면 이게 한 번에 쭈쭈쭉 내가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고 찾아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에버노트도 약간 폴더 체계가 있습니다. 폴더 체계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에버노트에서 흔히 노트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요. 여기부터는 노트북과 스택이라는 어떤 폴더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 분류라고 하면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라면은 지역별로 좀 해놓을 것 같아요. 뭐 인천 해놓고 고객, 그리고 뭐 서울 해놓고 고객,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상품명으로 위에 상위 폴더 해놓고 고객으로 이렇게 노트를 구성해 주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편한 방법으로 분류를 해놓고 자료들을 넣어 놓으시면은 검색이 아니더라도요, 폴더로 찾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폴더 트리를 이렇게 에버노트 내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자료의 관리고 종착지인 에버노트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에버노트를 사용을 하기 전에 다른 유용한 최적화된 실무 앱들이 있어요. 그 앱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는 영업사원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이 영업사원들이 갖가지 자료들을 끌어다 넣고 얘를 에버노트로 보내는 이러한 형국인데요. 그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영업사원, 첫 번째 영업사원 앱은요, 포켓이라는 앱이에요. 이 앱은 정보 수집 어플이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한 번이라도 포켓에다가 어떤 기사나 자료들을 넣어 놓으시면은 얘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열람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어플을 몰랐을 경우에 여러분들 여태까지 나한테 필요한 기사나
자료, 뭐 뉴스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많이 수집을 하셨죠? 아마 캡처를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보내게 해놓거나 또는 PC로 즐겨찾기를 해놓으셨을 텐데요. 그러한 어떤 도구들의 단점은요,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관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포켓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왜 포켓이 좋은지를 제가 실제로 구현을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포켓의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켓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런 웹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네이버 어플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기사를 볼게요. 막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어떠한 이제 기사들을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보험 설계사 분들도요, 보험에 대한 지식 말고요, 뭐 재무적인 거, 현재 경제 트렌드, 경제 상황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고객한테 설득력을 또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고객들도 굉장히 똑똑하죠. 내 고객들이 막 질문했는데 설계사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 고객은 이 사람 나보다 더 모르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상품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신뢰가 구축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보험이나 아니면 뭐 영업, 재무, 금융에 관련된 여러 키워드들을 수집을 하고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언제든지 보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수집에 최적화된 어플이 이 포켓이고요. 자, 이제 뭐 네이버를 통해서 어떠한 뉴스들을 막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보다가 내가 이 뉴스를 스크랩하고 싶어요. 그럼 여태까지는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또는 캡처를 하셨는데요. 포켓을 설치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돼요. 맨 아래에 공유 버튼이 있죠. 화살표. 맨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여기 화면에 핸드폰 화면에 네, 이렇게 포켓에 추가라는 이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포켓이 설치가 돼야만 이 포켓에 추가라는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요. 얘를 누르기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눌러서 이렇게 스크랩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포켓에 어떻게 스크랩이 되는지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맨 위에 보이시나요? 제가 방금 스크랩한 주 52시간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 기사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뭔가 깔끔해 보이지 않으세요? 포켓으로 끌어오게 되면요, 모든 광고가 다 빠지고요, 오로지 기사의 이미지와 텍스트만 굉장히 깔끔하게 끌어와서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여기 목록에서 검색을 통해서 내가 이 기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켓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에버노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내가 수집된 이 자료들요, 이 포켓에서 위에 보이는 공유 버튼을 통해서 이거를 에버노트에 보내시면 돼요. 에버노트의 추가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에버노트의 추가를 딱 누르시면은 에버노트로 넘어가고요. 에버노트로 넘어오는 순간 이 기사는 영구적으로 내 자료가 돼요. 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이 기사는 없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수정과 편집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에버노트를 끌어왔죠. 한번 볼까요? 지금 커서가 들어갔죠. 지금 막 기사가 지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입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버노트로 끌어오면요, 이 기사나 자료에 대해서 수정 텍스트에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두 번째 알려드릴 영업사원이죠. 영업 앱은 캠스캐너라는 어플입니다. 이 캠스캐너는요, 제가 여태까지 스마트워크나 서류 정리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실용적인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서류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디지털화된 문서, 그러니까 PDF로 전환시켜주는 어플이에요. 네. 그 자동 스캔 앱이고요. PDF로 자동 변환돼서 핸드폰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더 좋은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공유를 해줄 때 이거를 PDF로 보관할지 이미지 형태로 PDF로 공유를 해줄지 이미지로 공유를 해줄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사진을 찍고 얘를 문서화된 형태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냥 사진 찍어서 깔끔하게 보정된 이미지를 상대방한테 보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플이에요. 그럼 이거를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이 서류를 디지털로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이 캠 스캐너를 제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려고 할 건데요. 일단 캠 스캐너를 설치를 하시고 회원 가입을 얘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사용이나 바로 시작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종이 서류를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찍어서 그림자만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림자만 안 생기게 종이 테두리가 다 나오게 사진을 딱 찍으시면은 지금 화면이 조금 느리지만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종이 테두리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잡아줘요. 여기에서 그냥 다음 버튼 누르시면 돼요. 다음 버튼 누르고 나면은 얘가 이렇게 보정을 해주죠. 굉장히 놀라운 어플이에요. 여기서 저장 버튼만 누르시면은 얘는 지금 PDF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 역시 밑에 이거를 PDF로 형식으로 공유할지 이미지 형식으로 공유할지를 선택을 해서 상대방한테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종이와 펜으로 막 고객 정보 관리하고 막 메모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습관을 버릴 수는 없지만 적은 것들을 캠 스캐너로 사진을 찍어서 에버노트로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이미지든 PDF 형태로 에버노트로 보내셔서 디지털 형태로 갖고 계셔야 내가 혹시나 뭐 메모지를 안 갖고 있든지 또는 노트를 어디다 놓고 왔든지 간에 핸드폰에다가 넣어 놓으시기만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걸 꺼내 볼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고객이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누군가한테 어떠한 종이를 서류를 찍어서 보내줄 때도 캠 스캐너로 찍어서 보내시면요, 상대방 받는 사람은 이 사람 이거 되게 이 자료를 깔끔하게 보관하고 있네, 나를 그 스캔해서 잘 떠서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작은 사소한 습관 하나가 사소한 습관 하나로도 상대방한테 어떠한 신뢰와 저 사람은 되게 스마트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캠 스캐너는 이렇게 종이 서류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앱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알려드릴 영업사원이죠. 어플은요, 바로 리멤버라는 겁니다. 이 리멤버도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알고 있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 설계사 분들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아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꼭 사용하세요. 그리고 고객한테 명함을 되도록이면 받아서요, 입력을 해 놓으세요. 왜냐면은 리멤버에 너무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명함을 찍으면요, 자동으로 팩스,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 전호, 이메일, 이러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분류돼서 저장을 해줘요. 근데 저장이 되는 거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 리멤버라는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됐을 때 그 안에 다양하게 연동되는 기능들도 있고요. 정말 좋은 라이브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리멤버를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멤버 어플이 또 설치되었다고 가정하에요. 작동하는 방법은 캠 스캐너랑 똑같아요. 오른쪽 아래 하단에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명함을 찍으면 자동으로 분류를 해줘요. 그럼 제가 기존에 저장된 명함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연락처, 이메일, 유선전화가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요. 아래 지도 앱, 내비게이션, 카카오 택시 호출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요. 터치 몇 번만 하시면 바로 내비까지 세팅이 되고, 어디 지역으로 찾아갈 때도요. 터치 3-4번만 하시면은 그 지역까지 바로 지도 앱이 연결이 돼서 내 위치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하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 리멤버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이름 옆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녹색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녹색 아이콘이 바로 라이브 기능인데요. 이 라이브 기능이라는 얘기는 상대방하고 내가 실시간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리멤버를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의 명함이 정보가 등록이 되었을 때 상대방의 명함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리멤버에다가 자신의 새로운 명함을 다시 찍어서 등록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리멤버에서는 기존의 명함과 그리고 새로 이 사람이 찍은 명함을 비교를 해서요. 달라진 정보를 저한테 알림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전의 정보는 직장 정보가 이거였는데 현재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알림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편하고 실시간으로 고객이나 상대방의 정보를 내가 실시간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가장 유용한 어플이 이 리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하나 어디 뭐 네트워크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고객을 만나실 때요. 되도록이면 이제 명함을 받으셔서 리멤버에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객 관리 또 관계 영업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유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구글 알림이에요. 네, 이 구글 알림이는 앱은 아니고요. 웹사이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크롬에 들어가셔서 구글 알림을 검색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또 한번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는 앱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롬에 먼저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크롬이라는 앱을 사전에 깔아 주셔야만 되고요. 자, 크롬에 들어가서 이 검색창에다가 구글 알림이를 검색을 하셔서 요 웹에 들어가시면 돼요. 구글 알림이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알림 만들기가 보이시죠? 여기에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에 관련된 거, 금융, 뭐 재무, 아니면 현재 경제 트렌드, 경제 상황, 이렇게 일에 직접적인 일에 관련된 거 또는 개인적인 어떤 취미, 일상생활에 관련된 이런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알림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구글에서 수집되는 모든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이 키워드에 관련되는 기사가요. 번들 형식으로 묶여서 제 이메일로 보내줘요. 당연히 Gmail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구글의 계정이 하나 꼭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구글 계정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메일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얘가 딱 모아서 메일로 보고를 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쟁 사명, 상대방의 뭐 보험회사, 다른 뭐 보험 상품명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여러 개를 걸어 놓으셔야 내가 현재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지금까지 총 5개의 툴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가장 메인은 에버노트, 약간 본사 개념의 에버노트로 생각을 하시고요. 나머지 4개는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포켓, 구글 알림이, 캠스캐너, 리멤버 이렇게 4가지의 영업사원이 모든 자료들을 끌어다가 에버노트에다가 넣어주는 이렇게 클라우드 시스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요. 계약 달성률을 높이는데 보장을 해줄 수는 없지만 확실히 도움은 되실 거예요. 계약 달성률을 높이고 고객 정보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아마 갈수록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스마트 워크 시스템 가장 쉬운 것부터 사용을 하셔서요. 꼭
성과를 내시고 계약을 달성률을 높이셔서 소득을 높이셔가지고 이 업계에서 정말 프로 FP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